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첫 시간은 OT입니다. 저는 OT부터 수업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약간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갈 거니까 어깨에 힘 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구평을 쳤어요. 구평을 쳤어요. 지금 뭐그 온라인으로는 이제 교재가 나오고 나갈 거라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구평 바로 친 바로 그 주입니다. 구평을 쳤는데 아마 지금 여기는 현장에서 이전부터 수업을 쭉 들었던 학생들이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은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수능 완성을 그 정도로 내가 떠먹여 줬는데도 연계 체감이 안 됐다면 나 진짜 좀 많이 곤란한 것 같아. 연계 체감은 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연계 체감이 된다고 해서 영어에서 항상 고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 2등급이라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면요. 연계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구평이 되고 나면 학생들이 그걸 확실하게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웠던 지문이 뭐였는지. 결국은 33번 평등 얘기 나왔던 빈칸, 34번에 프로토피아 나왔던 빈칸. 이거 어려웠을 거고. 37번에 37번 맞죠? 순서 찾기 아카이브 나오는 거 그거 어려웠을 거고. 정말 생뚱맞게도 23번 주제 문제, 24번 제목 찾기 문제, 인간의 지식과 관련해서 완전하지 않다 이거 얘기 나왔던 거. 거기가 시험장에서 되게 사람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23, 4번은 손도 못 댈 만한 문제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 정답을 맞췄더라도 그냥 아닌 선지를 지우다 보니까 정답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 그랬을 거라고. 맞아요. 실제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당황시키는 건 다 처음 보는 비연계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돼야 1, 2등급 점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연계인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압축적으로 배우는 수업.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뭐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냐면 결국은 독해요. 아니 뭐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게 영어라는 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은요 이걸로 점수가 갈라지는 시험이에요. 그죠? 뭐 듣기 아니 물론 이번 9평에서 듣기 뻘짓한 애들 많다고 하긴 하더라. 그 10% 10달러 그러면 장난치는 거 그거. 근데 뭐 되게 특수한 그런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의 영어 등급은 다 여기서 갈라지죠.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낯선 지문을 어떻게 독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이 수업의 메인으로 조금 삼을 거예요. 이 수업의 메인으로 좀 삼을 겁니다. 왜냐면 독해가 돼야지 풀리는 문항들이 많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빈칸 문제 이런 거다. 일단 독해가 돼야 되는 독해가.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냐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는요. 그냥 풀기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제일 무적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글을 읽는 장치 같은 거 없이 그냥 읽어요. 그냥 풀어요. 그래도 잘 되네요. 이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국어 같은 거. 약간 좀 표현이 좀 격하긴 한데 재능충이야 아마. 뭐 구조 독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친구인데 이상하게 그냥 읽고 그냥 푸는데 점수가 잘 나와. 이게 사실은 제일 무적의 방법론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너네한테 와서 야 독해 잘하려면 이러면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래 그렇게 그냥 잘 읽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그냥 읽는다라는 표현을 써드렸냐면 저는 수업 때 소위 얘기하는 구조 독해를 하나도 안 가르칠 겁니다. 이게 제가 구조 독해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영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완결된 글도 아닌 거. 한 달러짜리 한 달러 가지고 온데 여기서 무슨 구조 독해야. 그리고 그렇게 거시적으로 글을 구분해서 봐야 될 이유도 없고요.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금방 끝나. 한 지문 대부분이 한 6,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뭐 그 안에서 뭐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뭘 나눠. 그냥 읽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읽는 법의 핵심은요. 이렇게 됩니다. 무의식의 의식화. 말이 조금 거창하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를 보다 보면 지금 이제 구평을 친 이 시점까지도 이런 고민이 좀 되실 수 있어요. 야, 과연 나는 읽을 때 영어 그 자체로 읽어야 될까?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뭔가 감각에 맞춰서 풀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말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될까?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소위 얘기한 논리 혹은 근거 이런 걸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될 때까지도 이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고민이 되냐면 이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거 두 개가 짬뽕으로 섞여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좀 쉬운 지문, 만만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없이 감으로도 문제가 풀리고요. 조금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있죠.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그냥 너네 점수대와 상관없이 대부분 이럴 텐데 도표 문제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있지. 그거 그냥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니 우리말로 해석하니? 대부분 그냥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그거 할 때 별로 논리적인 근거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이거 틀렸으니까 틀렸지 뭐 이렇게 문제 풀고 있지 않냐고. 그지? 근데 그 문제 정답률 어때요? 개 높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잘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잘하는 거라니까. 쉽고 만만하면 이게 된다니까 너네가. 어렸을 때 영어로 된 해리포터 같은 책 읽었을 때 생각해봐. 누가 이걸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었지. 이게 이해도 훨씬 더 잘 되고. 근데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수능이요. 지랄 맞은 시험이에요. 지랄 맞은 시험이에요. 지랄 맞은 시험. 두 가지 측면이거든. 첫 번째. 인간의 뇌랑 안 맞는 시험 체제예요. 영어 시험이 특히나. 생각해봐. 70분의 시간, 듣기 빼고 나면 한 4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28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딱 듣기만 해도 숨 막히죠, 그렇죠? 근데 그 28개의 문제들 중에 한 26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25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25개의 지문이요. 전부 다 다른 소재로 적혀 있어요. 그걸 45분 동안 읽어야 돼요. 인간의 뇌는요.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5개의 서로 다른 소재들을 다 읽고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그 안에 그냥 별로 이해 안 해도 되는 무의미한 지문, 도표 이런 걸 빼더라도 최소한 16개 정도는 논리적인 글로 구성되어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40분 만에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인간의 뇌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너네 국어 영역도 그렇잖아. 길게 해서 지문 한 10개 정도 주고 난 다음에 그 10개의 지문을 긴 시간 동안 읽고 이해하도록 만들잖아. 영어는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근데 그 모든 다른 소재의 지문 그리고 일일이 다 소화할 수도 없는 지문 그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읽겠어. 이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수능 당일날이라는 시간이 주는 뭔가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수능 시험을 경험을 한번 해봐봐. 수능 당일날 아침에 1교시 전에는 사람에 따라서 떨릴 수도 있고 안 떨릴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교시가 딱 끝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니? 머릿속에는요. 좋댔다라는 세 글자밖에 별로 안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 저 국어 되게 잘해요. 상관없어. 수능 국어는 네가 아무리 국어를 잘해도 치고 나면 깔끔하고 개운한 느낌은 안 들어요. 알잖아. 국어는 채점하기 전까지는 극상위권도 찜찜한 과목이에요. 그치? 인생에 걸려있는 시험인데 당연히 좋댔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2교시 수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알잖아. 수학은 손으로 쓰다 보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딴 생각이 안 떠오른다고. 열심히 수학을 쳐요. 그리고 딱 끝나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어떨 것 같니? 그냥 평소 학교에서의 모의고사와 똑같은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중간중간에 답 맞춰보는 미친 새끼들이 있고요. 심지어 남학교는 가면 축구공 들고 와서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아니, 그래요 진짜로 수능 시험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치는 영어 시험이 어떤지 알잖아. 그래서 영어 시험부터 진짜 모의고사랑 똑같은 분위기라니까. 너 평소에 모의고사 칠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영어 시간에 집중 잘 되니? 아니요. 원래 영어는 집중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알잖아요.
평소에는 보통 졸렸죠. 수능 당일날은 졸리진 않아요. 아유, 수능날 영어 시간에 졸릴 수 있는 사람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수능 망쳐도 인생 성공할 거예요. 워낙 배짱이 좋아서. 근데 우리 대부분은 거기엔 해당 사항 없잖아. 졸리진 않아. 대신에 집중이 안 되니까 뭐 하냐면 딴 생각이 계속 떠오를 거야. 근데 수능 당일날 주로 영어 시간에 떠오르는 딴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조진 국어 과목. 끝나고 난 다음에 PC방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답을 맞춰볼 때 분명히 나와 다르게 얘기했던 그 수학 문제.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수학은 내가 계산 실수한 것까지 다 떠오르거든.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시험을 내가 끝까지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영어 시간이야. 수능 영어 시간. 그때 네가 글을 되게 잘 읽을 때의 그 감각, 영어 자체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발현될 것 같니? 아니, 평소보다 훨씬 발현이 많이 안 돼요. 너네가 했던 경험을 근거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경험 있지 않아? 분명히 모의고사 칠 때는 있잖아. 어떤 특정 지문을 읽었는데 너무 안 읽히고 너무 튕기고 이해가 안 갔던 지문이야. 그래서 틀렸어. 근데 다음날 있잖아. 뭔가 오답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딱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설 강의를 들었던 것도 아닌데 그 지문 다시 읽으면 너무 잘 읽혀. 이런 기억 있지 않니? 한 번쯤은? 그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현상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요. 서로 다른 소재가 있는 글들 17개를 한 번에 집어넣으니까 튕겼던 글이 다음날엔 읽히는 거야. 시험 중에 굉장히 딴 생각이 많이 나서 영어 자체로 감각이 회복 안 됐던 글이 다음날은 그 지문만 읽으니까 읽히는 거야. 근데 시험장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말 해석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좋은 방법이든 아니든 적어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시험장에서 영어 그 자체로 안 읽히고 글이 튕길 때 어떻게든 덤벼볼 수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우리말로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읽고 난 다음에 억지로 사고를 쥐어짤 때 우리말로 사고할 거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때 얘기하는 목표가 이거야. 봐봐. 감이 되게 좋은 날 영어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있잖아. 요거를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 날도 억지로 이렇게 우리말로 똑같은 사고 과정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도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안정성으로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실용문을 읽는 안정성으로 빈칸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은 이거예요. 첫 문장을 철저하게 다시 첫 문장을 철저하게 잡아야 합니다. 됐죠? 뭐 첫 문장이라는 말은 알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철저하게는 뭐고 잡는다는 건 뭐냐? 근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첫 시간 그냥 어깨 힘 빼고 가볍게 들으라니까. 국어 영역이랑 영어 영역을 비교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 중에 그냥 너네가 그냥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기출은 다 봤을 거 아니야. 국어 기출.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 중에 요런 지문은 그냥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봐. 너한테 난이도가 딱 지문이 겨우겨우 이해 갈랑말랑한데 문제풀이는 조금 힘들었던 지문 아무거나 그냥 한번 떠올려봐봐. 뭐 그런 지문이 한두 개씩은 사람들 다 있을 테니까 그런 지문을 봤을 때 기억을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글을 읽을 때 있잖아. 지문 내에 있는 문장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해 가지는 않았을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겠지. 그치?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세세하게 문장들이 이해 가지는 않았지만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가 대충 어렴풋이 이해는 됐을 거예요. 대충 어렴풋이. 그지? 근데 영어 영역에서 추상적인 지문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얘는 대충 어렴풋이 이해도 없죠. 대부분 그냥 어떻게 되고 끝나냐면 많이 반복됐던 단어 정도의 기억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지?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일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문장 혹은 지문의 정보의 양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어는 비문학 글이 길어요. 문장 수가 졸라 많다고.
중간중간에 좀 이해 안 갔던 문장들이 있더라도 글 전체의 뼈대를 잡고 대충의 흐름을 잡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영어는 얘기했잖아. 빡센 경우는 4문장으로 지문 하나 정도 구성돼 있고요. 좀 넉넉하게 보더라도 한 9개 정도의 문장으로 지문 하나가 구성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한 2~3문장 정도 이해가 안 갔다고 쳐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국어 영역으로 따지면 단락 1~2개를 날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글의 흐름을 이해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영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요. 발췌독을 하거나 문장들 일부만 잘라서 읽으면 절대로 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문장을 철저하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첫 문장도 글의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국어로 따지면 글 전체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구성하는 되게 큰 단위예요. 이걸 안 잡고 어떻게 글을 이해하냐고. 그래서 첫 문장을 철저하게 잡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를 더 해볼게요. 국어 영역의 글을 보다 보면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니? 중간에 이렇게 읽다가 뭔가 이해 안 가는 문장이 나왔어. 뭐 이해 안 가면 어떻게 그냥 읽어야지 뭐. 쭉 읽다 보니까 근데 요 뒤쪽을 보다가 나는 분명히 뒤쪽을 보고 있는데 저 앞쪽에 있는 이해 안 갔던 그 문장이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눈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 안 했는데도. 그죠? 근데 영어 지문 한 단락짜리 읽으면서 그런 기억 있니? 없잖아, 그지? 왜 없을까? 국어에선 그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국어의 훌륭한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활자에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의식적으로 신경을 바짝 써서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최소한 사진처럼 머리에 남기기는 해요. 내가 신경 안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뒤쪽의 내용들을 읽어갈 때 요 사진으로 남겨놓은 요 활자의 내용을 떠올리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파바박 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죠, 내 속에서. 영어는 그게 안 돼요. 남의 나라 말이거든요. 정말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더라도 문장이 잘 안 외워집니다. 내신 시험 때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해 안 가는 문장은요, 더더욱 머릿속에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맨날 단어 1~2개만 떠오르고 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우리말로 글을 읽을 줄 알려면, 우리나라 글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문장에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말로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글이 안 읽히면 우리말로 쓰고 첫 문장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됐지? 어떻게 쓰라는 건지도 말씀을 드려볼게. 인상으로 쓰지 마세요. 즉, 한 문장을 읽고 나면 제일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단어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대충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원래 네가 글을 읽던 방법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똑같은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만 될 테니까. 첫 문장의 정보는 최대한 철저하게 다 잡는 거야. 어떻게 잡을까? 보세요. 영어 문장은 전부 다 문장 구성 성분이 뭘로 시작하죠? 주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장의 주어를 잡으세요. 얘가 주로 소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주어 옆에다가 주어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할 줄 압니다. 선생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뭐 보냐면 뒤에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 한번 보세요. 7시 10분입니다. 맞죠? 뭐 지금 송출반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준으로 7시 10분입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1번 지문을 읽을 거거든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요렇게 읽을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다 설명하면서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1번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됐니?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다윈주의적 사고의 흔한 실수는. 그래서 혹시나 문장 해석이 너무 딸리는 분들은 복습 시트를 보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됐죠? 자, 현재의 다윈주의적 사고의 흔한 실수. 이 실수는요, the assumption, 가정이래요. that. 근데 그 가정의 내용이 뭐냐면 selfishins, 이기적인 유전자가
prime mover,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진화에 있어서. 이게 첫 문장 내용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데요? 알아서 뭐하게.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굳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봐봐. 문장 3개 얘기해 볼게.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됐죠? 야, 조정식 메가소속 영어 강사잖아. 야, 오늘 교실 분위기 왜 이러니? 문장 3개 얘기했어요. 요 3개의 문장을 붙이면 글입니까? 이게 무슨 글이에요? 그냥 의식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던져져 있는 이 글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문장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지금부터는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가는 거야. 지금부터. 처음부터 얘만 보고 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맥락을 통해서 얘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하시면 돼? 붙여서 읽으시면 돼. 첫 문장에서 잡아놨던 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나오는 문장들은요, 여기다 최대한 붙여서 읽어가세요. 붙여서. 됐죠? 자, 지금부터 붙여 읽는 부분을 제가 파란색 분필로 표시를 할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적으실 필요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엄격한 다윈주의에서 다윈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the prime mover, 중요한 동기부여는, 얘들아 물어보자. 뭐에 대한 동기? 첫 문장에 붙여봐. 뭐에 대한 동기? 그렇죠. 진화에 대한 이 동기. 주요한 동기부여제는 환경적인 위협이래요. 잠깐만, 진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누구라고요? 환경적인 위협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첫 문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실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었고 진화를 유발하는 게 누구인 거라고요? 환경의 위협인 거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서 보시면 되잖아. 납득됐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문장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의 고리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가볼게요. In the absence of threat, 위협의 부재 속에서. 얘들아, 여기 나오는 위협이 어떤 위협일 것 같니? 이 환경에 대한 위협이겠죠, 그렇죠? 환경적인 위협이겠죠, 그렇죠? 이것의 부재 속에서는 자연 선택이 변화에 저항합니다. 얘들아, 변화에 저항한다? 즉 위협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얘기잖아. 그럼 위협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됐나요? 그럼 이 지문에 등장한 체인지, 변화라는 건 뭐랑 같은 말인 거 같니? 진화.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계속 갑니다. It is unbiological, 생물학적이지 못해요. To explain behavioral change,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게.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행동 변화가 무슨, 어떤 행동 변화? 행동 변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진화죠. 근데 왜 여기다 진화라고 적냐? 변화. 행동의 변화. 됐죠? 이거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변화는 변화인데 행동의 변화. 됐죠? 이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건 생물학적이지 못해. 뭐로 설명하는 거? 유전적 변화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행동 변화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물학적이지 못해. 즉 틀린 말이야. 같은 말 반복이네. or 아니면 ex vehicule emergence, 무에서 나온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거야. 얘들아, 그러면 무에서부터 나온 게 틀렸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겠네. 지문의 말로 붙여볼까? 진화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뭔데? 환경의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저는 속도를 붙일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속도를 붙일 거라고. 이 말을 잘 기억해라. 얘들아, 중간에 약간 이제 딴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 독서를 진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다른 독서 이론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독서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글을 찍어 누를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혹은 드라마, 너네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의 대본이 수능 국어 영역에 나온다고 쳐봐라.
얼마나 편하게 읽히겠냐, 그지? 아마 80분 정도 시간 주고 지문만 60페이지로 줘도 읽어낼걸?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심지어는 지문에서 원작이랑 다르게 각색해놓은 것도 다 알아낼 수 있을걸? 아, 요 부분 바꿨네? 그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네가 본 적 없는 서평이나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문학 평론 이론을 가지고 와도 대비해서 읽을 수 있을까? 이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봐.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 다 찍어 놓을 수 있다니까.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교실에 있는 학생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유독 읽는 속도가 엄청 빠른 애들 있죠. 특히 이제 영어 지문 같은 경우 보고 문제 푸는 되게 빨라. 그런 애들 보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얘는 1부만 읽고 정답 찾나? 아니, 안 그래요. 그냥 빠르게 읽고 많이 틀린 애들 말고 빠르게 읽으면서 문제도 많이 맞추는 극상위권 애들은요, 오히려 정답이 나왔다는 느낌. 지금 극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 절평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어가 안 나와도 97점에서 100점은 나올 수 있는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정답이 나왔다 싶어도 끝까지 읽어요. 근데도 빨라요. 그 왜 그럴 것 같니? 배경지식으로 찍어 눌러서 그래요. 무슨 배경지식이요? 이게 배경지식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글을 초반을 첫 문장을 잘 잡아놓고 쫀쫀하게 붙여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글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드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 잘 읽는 사람일수록 확신이 좀 빨리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그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글 읽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친구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 확신이 맞다는 걸 확인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응? 그 얘기네? 응? 그 얘기네? 응? 그 얘기네? 끝. 이러면 훨씬 더 빨리 읽힌다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충 그 얘기네 맞네 하고 빠르게 읽을 거라고요. 가볼게. 위에서 5번째 줄 evolutionary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확실히 알아요. 왜 뇌가 진화하는지를. 우리도 알지 않냐? 뇌 진화 왜 하는데요? 환경위협 때문이겠네요. 또 가볼까요? 이 두 사람이 포인트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뇌는 발견됩니다. 움직이는 동물 속에서만. 선생님, 웬 갑자기 움직이는 동물요? 움직임, 행동 얘기잖아, 행동. 요 속에서만 진화가 된다고요. 또 가볼게요. Brains are, 뇌라는 건 행동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행동의 적응이라는 건 immediate, 즉각적이며 무작위가 아닌 것들인데 vastly, 막대하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유전자 적응보다. 자, 행동이 유전자보다 효율적이야. 즉, 얘 때문에 얘가 일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됐죠?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So, 따라서 뇌를 가진 동물에게 있어서 행동의 변화가 보통 첫 반응입니다. 환경적 위협에 대한. 읽어왔던 내용 맞죠? 그렇죠? 환경적 위협에 대한 반응이 행동 변화인 거야. 괜찮아요? 다음 문장 갑니다. If the change,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여기서 변화는 무슨 변화? 행동 변화, 진화. 그렇죠? 이게 성공적이라면 그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적응이 더 서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에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동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유전자의 적응인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Animals do not evolve. 동물들이 진화시킨 게 아니, 동물들이 그 육식의 이빨을 먼저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게 좋겠군 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 뭐부터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기부터 먼저 먹고 이빨을 만들어냈다고요. 고기부터 먼저 먹었다? 지문이랑 붙여 뭐 했다는 얘기예요? 행동부터 먼저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생겼네? 뭐예요? 유전자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됐잖아. 끝. 괜찮아요? 시계 보세요. 딱 20분, 10분 걸렸죠. 보세요. 제가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글 다 쓰고요, 붙여읽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중간에 이태원 클래스로 개드립을 치고요, 다 읽고 내용을 설명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하시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은 4분이면 끝나요. 시간 생각보다 안 걸립니다. 선생님, 한 지문을 4분이나 봐도 돼요? 네, 당연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난이도가 높은 지문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과목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실 거야. 국어에서
킬러 문제로 나오는 기술과학 지문을 어떻게 단축하니 시간을. 수학에서 21번, 29번, 30번을 시간을 어떻게 단축해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면 오히려 그게 아니라 킬러 문제가 아닌 문제들에서 시간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에서 문법 공부 뒤지게 하는 거 아니야? 시간 단축하려고. EBS 문학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간 단축하려고. 수학에서 나머지 문제들 시간 단축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영어 똑같다고요. EBS 공부 왜 해? 시간 단축하려고 보는 거예요. 시간 단축은 EBS 연계 지문에서,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어렵지 않은 지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 단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모든 비연계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니, 미쳤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될지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 아까 제가 현장에 자료 설명하려고 좀 적어놓은 번호들인데, 시험장 들어갔을 때 요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비연계 유형들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뭐 적어볼까? 21번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얘기거든. 22, 3, 4번이 요지, 주제, 제목, 즉 대의 파악을 물어보는 거거든. 33, 4번이 빈칸이야. 자, 순서 삽입 좀 건너뛸게. 41, 2번이 장문 독해예요. 여기에다가 순서 삽입까지 딱 더 놓으면, 야, 이게 너네가 시험장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헷갈릴 만한 지문이지. 이거 말고 비연계에서 헷갈릴 거 뭐가 있어? 분위기 심경 헷갈려요? 아니잖아. 이게 다잖아요. 이것들을 저렇게 하라고.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다요? 아니, 이것들 중에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이해가는 지문들은 저럴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요번 9평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22번 요지 문제 기억나? 어린애들이 음악 많이 막 공부하면 막 이것저것 사고 확장, 야 그거 그냥 읽혔잖아. 그냥 그런 거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럼 어떤 지문이요? 네가 더 잘 알아. 첫 문제 딱 읽는 순간 시발 이 느낌 드는 친구들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읽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첫 문제 꼼꼼하게 잘 잡고 가세요. 그런 친구들은 요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 더, 분명히 이해 갔다고 싶었거든. 근데 막상 문제를 푸니까 선제 답을 모르겠어. 그런 친구들 저렇게 읽으시라고. 아니, 이해 갔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란 없어요. 이해가 착각이었던 거지. 다시 이해 갔다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와. 혹은 첫 문장부터 삽됐다 싶어. 그럼 저렇게 읽는 거야.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잘 따라오세요. 읽어볼게요. 뭘 저 새끼는 저 결혼하는 새신랑도 아니고 저런 옷을 입고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몇몇 환경들은요, more likely to lead to fossilization, 화석화와 이후의 발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고개 들어볼래? 첫 문장에서 등장한 소재가 뭐인 것 같아? 화석화. 그래, 그렇게 글을 읽고 있으니까 영어가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글을 읽으면 너네 절대로 이렇게 안 읽어. 그냥 문장 통으로 그냥 다 박아 넣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눈에 띄는 왠지 화석화라는 단어가 제일 끌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 글은 끝까지 그냥 줄줄 화석 얘기만 나올 때만 끌려다니고 끝나요. 그러지 말라니까. 첫 문장은 다 잡고 가는 거야. 주어가 누구였죠? 몇몇 환경이에요. 뭐 약간의 환경 다 좋습니다. 얘들이 어떻대요? 화석화, 이 다음에 발견, 이런 것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more likely to. 됐나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글을 읽어가는 거야. 괜찮니? 초반은 어떻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어느 정도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꼼꼼하게. 됐어?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thus 따라서 we cannot assume that, 우리는 that이라고 가정할 수 없어. 영어에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지. 우리말은 는 아니야 라고 제일 뒤에 아니다라는 말을 언급해주는데, 영어는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를 먼저 얘기해주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뒤쪽에 앞쪽에 not이 붙었다는 걸 까먹기 쉬워.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필자가 부정한 내용이야. 명심해. 따라가 볼게. more fossil evidence from particular period or place, 특정한 기간 혹은 장소로부터의 더 많은 화석 증거. 잠깐만 얘들아, 특정한 기간 혹은 특정한 장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데? 환경이잖아. 환경. 그쵸? 이거 어려운 말 아니지. 시간과
장소, 여기에서의 더 많은 화석 증거. 됐잖아. 이 화석 증거.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더 많은 개체가 그 시간 혹은 그 장소에 존재했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화석화가 많다고 해서 개체가 있었다라는 의미는, 개체가 더 많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다시, 화석이 많았거든. 그렇다고 꼭 개체가 더 많았다는 의미는 아니래. 왜? 그래, 그냥 화석화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일 뿐이었던 거야. 개체 수가 더 많았던 게 아니고. 붙잖아. 됐어요? 다음 문장. It may just be that, 단지 뭐일 수 있냐면 한 시간의 시기 혹은 한 장소에서의 환경이 were more favorable, 더 호의적이었다는 거야. 화석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장소가 화석화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뿐이야. 어디보다? 다른 시기 혹은 다른 장소보다. 됐지? 이제 조금 느낌 좀 오니?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absence of hominin fossil evidence, 인류 화석 증거의 부족이 어디에서? 특정한 시간 혹은 장소, 즉 특정한 환경에서 인류 화석이 없다라는 것이 does not have the same implication,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화석이 없다고 해서 개체가 없었던 것도 아닌 거네요. 그냥 단지 뭐인 거예요? 화석화의 가능성이 조금 낮은 장소일 뿐인 거죠. 납득됐니? 오케이. 어느 정도 글 잡힙니다. 속도 붙일게요. 다음 문장 갈게. As the saying goes, 속담이 말하듯이 absence of evidence, 증거의 부족. 얘들아 물어보자. 증거의 부족, 뭐의 증거? 그렇지. 화석이라는 증거의 부족이 is not evidence of absence, 부재의 증거는 아니에요. 됐지? 화석이 없다고 해서 개체도 없었던 건 아니네. 괜찮죠? 그러니까 화석과 개체는 완전 별개인 거야. 괜찮아요? 다음 문장 갑니다. 비슷한 논리가 suggest that, 보여주길, 텍사, 분류, 군이 are more likely to have arisen,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잠깐만, 개체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대. 뭐랑은 상관없어야 돼 이게? 화석이랑은 상관없이. 확인해 볼까요? Before,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최초로 화석 기록으로 나타나기 전에. 봐, 화석 기록이 있기 전에도 개체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and they are likely to have, 걔네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아. 뭘 넘어서? 그들의 제일 최근의 화석 기록의 출현을 넘어서까지. 화석 기록을 넘어서까지도 개체는 계속 있었어. 화석과 개체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요. 괜찮죠?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글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짜증날 거야. 근데 내가 태도를 얘기해 줄게.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네가 시험장에서 예쁘게 이해할 수 있었을 확률이 높진 않거든. 대략 같은 말 나온다 싶으면 그냥 붙이고 끝내시면 돼. 봐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출현한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현한 분류군의 데이터, 인류 화석 기록에서의 이런 것들은 are likely to be, 뭐일 가능성이 높냐면 보수적인 말일 가능성이 높아. 어떤 분류군의 기원과 멸종 시기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석 증거에 대한 얘기고 개체에 대한 얘기니까 대충 같은 말이겠네. 넘어가시면 된다고. 이게 시험장에서의 태도예요. 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적인 것도 조금 익혀야 되니까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좀 꼼꼼하게 설명해 볼게요. conservative statement, 밑줄 정도만 한번 쳐보실래?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conservative가 무슨 뜻이죠? 보수적인. statement가 무슨 뜻이죠? 진술, 말. 보수적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진보적인. 혹은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급진적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부터 얘기해볼까? 급진적인 말. 급진적인 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기는 인상을 그냥 한번 떠올려. 급진적인 말. 굉장히 안전한 말일 것 같아?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일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는 말. 그게 급진적인 말이야. 예컨대 이런 거거든. 잘 들어봐봐. 선생님, 올해 수능에서 수특, 영독, 수완 셋 중에 어떤 교재가 가장 많이 연계될까요? 야, 붕신아, 올해는 수특만 나올 거야. 이게 매우 급진적인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뭐가 많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 셋 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보수적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위험한 말에 반대되는 거. 즉 이건 뭐냐면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란 뜻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말. 예컨대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요거 제일 많이 합니다. 일단 모든 수술은 의사 선생님들은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안전하거든. 됐지? 봐봐. 맨 마지막 문장 그러면 따라서 최초의 출현 데이터 그리고 분류군의 마지막 출현 데이터 인류 화석 증거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매우 조심스러운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일 뿐이야. 어떤 종의 기원과 멸종 시기에 대한. 야, 여기 화석이 있으니까 종이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말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화석이 없더라도 종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출로 나왔으니까 표현 알아두시라. 첫 두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 다시 정리해 볼게. 첫 문장을 잘 잡고 갑시다. 첫 문장을 잘 잡고 갑시다. 근데 그 잘 잡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소재 뭐니 화석화 이렇게 잡지 말라고. 그러면 환경과 화석의 관계를 못 봐요. 이 지문에서. 정보를 다 잡고 가셔야 된다고. 됐죠? 요렇게 첫 시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쭉 갈 겁니다. 좀 쉬다가 35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